얘들아, 우리 이제, 보자. 일제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1-2 단원의 대한제국 시기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 자, 갑심장변 우리 배우고, 그 후에 동학농민운동까지 배웠어. 동학농민운동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하면 1차로 이제 고부군수 조병갑의 그 탐관오리의 나쁜 행동에 이제 지친 백성들이 전봉준을 필두로 동학농민군과 함께 같이 고부군수를 관할을 이렇게 빼앗고 그 위로 전주까지 쭉 올라가서 전주 화야까지 맺은 이게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이 되지. 근데 청나라 일본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 이제 동학농민이 이러면 백성들이 더 힘들겠다 해가지고 알아서 스스로 해산을 했어. 물론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 이 개혁안 몇 가지를 내세웠지만 정부는 지켜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해산했으니까 청나라와 일본도 갈 줄 알았는데 어땠어? 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켰지. 일본의 승리로 끝난 청일 전쟁. 그래서 일본의 승리 때문에 정치 간섭이 더 심해졌어. 누구의? 일본의. 그러니까 조선 내에 어떻게 되겠어? 일본의 힘이 커지겠지. 일본의 힘이 커지면서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일본이 너무 조선에서 잘 나가는데 안 되겠어. 우리가 들어가서 좀 견제를 해야겠어 하고 러시아가 이제 일본을 견제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선 아싸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거의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 쪽이 일본을 눌러주네. 그래 우리가 러시아에 붙어야겠다 하고 친러시아파인 친러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명성황후인 거야.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이러니까 일본이랑 일본을 지지하는 대신들은 어떻겠어? 명성황후가 미웠겠지. 그래서 이 일본 애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희대의 나쁜 짓을 저질러. 그게 뭐야? 바로 을미사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을미사변. 을미사변은 청일전쟁 이후 명성황후가 러시아와 친교하자,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자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이거 뭐냐? 명성황후를 죽인 거야. 우리나라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한 나라의 왕의 부인인 중전을, 국무를 죽인 사건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명성황후가 죽고 일본의 세력이 또 커지면서 친일파 집단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만들어지는 거야. 친일 쪽 사람들로 구성된 정치 집단이 또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세력이 늘어나니까 고종 입장에선 어때? 지금 일본이 너무 득세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자기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까지 죽었지. 너무 궁에 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고종이 도망을 갔어. 근데 또 도망을 어디로 갔을까? 한창 일본이랑 싸워주던 반대해주던 러시아 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고종이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러시아 공사관은 오늘날 대사관 같은 거야. 거처를 옮겼어. 그러니까 궁을 버리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간 거야. 이거를 러시아 공사관 할 때 도망갔다 아관 파천이라고, 좀 단어가 어렵지. 아관 파천이라고 명명의 아간 파천이라고 하는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사건을 아간 파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세력이 어떻게 되겠어? 조선의 왕이 자기 나라 대사관에 있으니까 러시아 힘이 또 커진 거지.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겠어? 조선의 위신은 한 나라의 왕이 도망을 가네? 하고 조선의 위신이 떨어지고 서양도 어떻게 우리를 좀 우습게 봤겠지. 그래서 서양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많아졌어. 이권 침탈은 뭐냐면 서양이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지하자원, 철도 부설권 이런 거를 막 가져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살기가 더 힘들고 이제 호시탐탐 우리나라에서 뭔가 돈 될 만한 거 없나 하고 사람들은 서구 열강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시기를 좀 지나가지고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위신이 너무 떨어졌다 해가지고 정부의 지원으로 독립신문을 발간해. 독립신문을 누가 발간하냐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발간하는데, 서재필 기억나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갑신정변 할 때 박영효, 김옥균 그리고 서재필이 있었죠. 그래서 서재필 이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이제 국가 위신을 좀 위해서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좀 위상을 키우려고 하니까 이제 서재필 말고도 다른 지식인들까지
합쳐져가지고 독립협회라는 어떤 집단을 만들게 돼.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는 중요한 게 있어. 지식인과 서재필이 주도해서 만든 거지만 참여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은 없었어. 그냥 일반 농민도 천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차별 없이 신문제 없이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협회였던 거야.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 했던 일이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가 이제 독립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라는 거를 만방에 알리려고 했고 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데 이 만민공동회는 이제 종로에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커다랗게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 뭐 지식인, 뭐 똑똑한 사람, 양반이었던 사람, 농민이었었던 사람, 상민, 천민 모두가 함께 모여서 백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나라의 독립과 나라를 위해서 같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하던 곳을 말하는 거야. 그 만민공동회까지 개최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독립협회가 있는데 나중에 황국협회라는 다른 또 집단의 반대로 조금 무산되는데 이 독립협회가 나중에 이제 애국개몽운동으로 번집니다. 이 애국개몽운동은 말만 들어도 알겠지만 그 애국지사들 나라가 일제 이렇게 먹혔을 때 그거를 독립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했던 애국지사들이 바로 이 독립협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종이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황구단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겠다. 나는 더 이상 조선의 왕이 아니라 조선의 황제다. 날 이제 황제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고 우리는 황제의 나라니까 이름도 바꾼 거야. 황제의 제자, 제국이 된 거야. 황제의 나라는 제국이거든요. 근데 어떤 제국? 대한제국. 그렇게 대한제국임을 이때 1897년에 선포를 했고요. 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 1897년을 대한제국의 연호 광문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고종이 주축이 돼가지고 일으켰던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책에 없지만 좀 중요하니까 들어놓으세요. 광무개혁은 군사제도를 좀 이제 우리도 군사력이 좀 있어야겠다 해서 군사제도도 좀 건드리고 상공업 발달이랑 교육에 굉장히 힘을 썼어.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 교육이랑 상공업을 발달시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돈을 생각하니까 또 뭐가 중요해졌어? 토지, 땅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이 토지를 땅문서, 토지의 주인이 누구지 하는 지계라는 땅문서를 이렇게 발급하기 시작하고 그 지계에서 땅이 많은 애들은 세금도 많이 내 해서 이제 자본을 또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었어.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고종이 광무개혁하면서 교육과 상공업 발달을 위해서 한 일들을 정리해 놨어. 근대화를 위한 노력, 회사, 근대화 시설, 회사, 공장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게 해라 하고 유학생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만들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했지만 서양 세력 왜냐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안 좋잖아. 우리나라가 못 돼야지 자기네들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서양 세력이랑 일본이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이래서 사실상 성과는 아주 작았어. 성과는 작았지만 이런 과정 자체도 다 의의가 있긴 하죠. 여기까지.